안녕하세요. 건강 스페셜의 최영주입니다. 박찬민입니다. 오늘 방송 윤문식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박찬민 씨 눈에 부쩍 띄는 질병이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지정맥류. 예. 저는 아무래도 이 건강 프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치료 경험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심영기 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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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이 하지정맥류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예. 아마도 병명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병인가요? 그 하지정맥류는 흔히 그 다리에 힘줄 튀어나왔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푸른 혈관이 튀어나온 거를 하지정맥류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힘줄 튀어나오는 거는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힘주면 좀 튀어나오고 되는데 남자들이요. 네. 이제 하지정맥류인 경우에는 그 힘줄 튀어나오는 게 특징이 있어요. 네. 그냥 보통은 일자로 쭉쭉 뻗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하게 돼요. 예,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은 거미상 정맥이 막 퍼져 있는 그런 정맥류고요. 네. 오른쪽은 거의 라면발 비슷하지 않습니까? 꼬불꼬불하게 저렇게 튀어나온 거. 저런 것이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혈관이 왜 그렇게 꾸불꾸불 되는 거예요? 꾸불꾸불 되는 게 피가 이제 쭉쭉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올라가질 못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역류가 돼갖고 거꾸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압력이 높아져서 점점 길어집니다, 혈관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죠. 혈관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혈관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판막이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변질이 돼서 저렇게 확장이 되고 증식이 되게 되죠. 혈관 예.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은 피가 올라갈 땐 판막이 이제 뚜껑처럼 열렸다가 열리는, 예. 가운데 그림은 이제 피가 아래로 중력이 위해서 쏟아지려면 탁 닫혀서 한 방울도 아래로 쏟아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맨 오른쪽 그림은 정맥류 환자 그림이거든요. 열렸네요. 판막이 찢어져 있고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그 밑으로 피가 거꾸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걸 역류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을 경우에 정맥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환자 통계를 내봤더니 네. 사타구니에 있는 그 판막이 제일 중요하고 튼튼한 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가 47%에서 이제 망가져서 정맥류가 생기셨고 네. 뒤로 돌아서 이제 뒤 그림을 보면 오금에 있는 경우가 17%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타구니나 오금에 생기는데 실제로 사타구니나 오금에는 정맥류가 없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쏟아져 갖고 혈관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 제가 진찰할 때 다리가 여기 정맥류가 있어요 하고 오시잖아요. 그럼 검사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늘어난 것뿐이고 이 위가 망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긴 멀쩡한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원인은 항상 정맥류가 있는 부위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도 박사님 가끔 예. 고통받는 사람을 봤는데 네네. 되게 아파하고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 이제 정맥류가 심해지면 예.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근육 속에 있는 젖산 같은 게 많이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갖고 쥐가 잘 납니다. 그러면 쥐가 나면 굉장히 아프죠. 예.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실 수 있고요. 네. 문제는 그 판막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판막에 있습니다. 판막이 닫혀야 되는데 못 다치고, 다치고. 피가 쫄쫄쫄쫄쫄 아래로 새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혹시요 아까 피가 뭐 거꾸로 흐른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걸 저희가 소리로 혹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리로 하면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씩 하고 소리가 나요. 여기 몸에서요? 네. 혈관에서. 이제 초음파 거기를 대도 이렇게 누를 때만 소리가 나고 놓으면 소리가 안 나죠. 이거 속에 있는 혈관인데 여기는요 심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이 어떤 부분이 또 망가졌는지 문제가 찾아내는 없고. 겁니다. 이미 이렇게 늘어난 것들은 뭐 대부분 다 네, 소리 듣는 비정상이겠지만요. 오! 네네. 지금 누르니까 이상한 소리가 저게 바람 피가 새는 쏟아지는 가만히 소리예요. 있으세요. 네. 저기 들리시죠? 저 이제 그래프로도 나오고. 네. 이거는 예, 이제 예. 비정상적인 소리예요. 네. 판막 기능 엄청난 소리가 테스트죠. 나네요. 예, 예. 야, 초음파로 들으니까 신기하네요. 네, 피가 거꾸로 흐르는 소리입니다. 저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상에선. 네. 오, 무슨 뭐 굉음이 나요, 수영하는 그런 네, 소리 네. 같기도 하고. 기관차 지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네.
초음파로 들어서 저렇게 소리가 큰 거죠? 아무래도 초음파로 확대를 시키니까 소리를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소리를 그 본인이 좀 들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들을 수가 없죠. 이제 특수 기계를 대야지만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저분은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요? 조금 전에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맥류 한 4기 정도 돼서 판막이 사타구니 쪽에서 망가지셔갖고 거기서부터 피가 아래로 쏟아지는 소리를 잡아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네. 이렇게 초음파를 갖다 댔을 때 네네. 소리가 그러면 안 나나요? 소리가 이제 우리가 짜주거든요. 네. 이렇게 짤 때 올라가는 소리만 딱 잡히고 판막이 정상일 때는 아래로 쏟아지는 소리는 안 잡히니까 네. 칵칵 이렇게 개 짖는 소리 같이 네. 소리만 딱 잡히고 끝나요. 정상인 사람. 정상인은 개 짖는 소리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맥류가 있을 땐 씩 하고 회오리 바람 네. 그런 소리가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정상인들의 혈류 소리는 개 짖는 소리와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저희가 정상인의 이 혈류 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예로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한 분을 좀 모셔가지고 어느 분한테 부탁할까요? 좀 네. 나와주시죠. 예. 네. 여기 혈관 보이죠? 여기서. 자, 소리 올려주고요. 좀 더 크게. 어머. 개 짖는 소리 같죠? 여기 정상입니다. 이쪽은. 우와. 아니 줄이고. 개도 큰 게 들리는 소리. 우와. 반대쪽 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이상이 있으신 혈관이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이쪽은 좀 튀어나오셨고 네. 혈관이.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에 이게 지금 정맥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프도 이제 소리가 나고요. 어우 완전 정말 실감 나는데요 소리가. 토네이도가 부는데요? 우리가 진단을 할 때 확실하게 그 개 짖는 소리 칵 하면 예. 그게 판막이 탁 닫히는 소리고요. 지금 이쪽은 판막이 안 닫히세요. 그래서 피가 아래로 쏟아지는 소리가 잡히는 거예요. 저 어머니 혹시 평소에 지금 정맥류 있다고 판단된 그쪽 아프셨어요? 예, 항상 아팠어요. 무겁고. 다리가 아유, 무겁고 예, 예. 아프고 자꾸 저리고 예, 쥐도 예. 잘나고 그러시죠. 이 정맥류가 있으신 분은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만. 네. 그럼 박사님 이분은 지금 치료 받으실 수준이세요? 네, 치료 받으셔야죠. 저희 또 맹아 만나주세요. 네,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하지 정맥류 막 소리가 굉장히 예, 불안하게 그렇습니다. 나는데 예. 그 진단 방법은 저 방법으로만 주로 하십니까? 이제 진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주로 소리만 듣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음파 영상 진단이라는 게 있어서 혈관의 모양을 보면서 같이 또 소리를 듣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건 기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못 갖고 나왔는데 그렇게 복합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진단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10년이나 되셨어요? 여기 그렇게 이게 나온 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여기 아픈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아픈 지는 얼마 안 됐고 네. 혈관 나온 게 10년 됐고요. 요분도 이렇게 이제 보이는 정맥류. 거는 이제 우리가 망상형 정맥류. 저 정도면 몇 기 정도 되나요? 3기에서 4기 정도 되는 겁니다. 뭐 3mm 안 되면 1, 2mm 정도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우들두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치마를 못 가보세요. 입으시겠죠, 네. 여성분들은. 아니, 네. 옆으로 보세요. 좀 이제 그다음에 수술하기 이제 전에 측면을 진단하는 따라서 이렇게 거죠. 올라가고요. 네. 일부는 이렇게 뭉쳐져 있고 네. 또 다시 돌아보세요. 이게 이제 주 가지에서 나오는 분지가 늘어나 있고요. 오돌도돌 저게 아까 보이네요 혹 다. 그렇죠. 라면바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사이즈가 3mm 보시면. 넘어가면 이제 나오죠. 보통 우리가 3기로 진단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기는 하네요. 까만 거 이게 이제 지금 큰 저게 혈관이고요. 초음파 진단이에요. 눌러서 아까 이제 여쭤보셨죠, 오그라드는 선생님이. 정맥이고 여기 속에 뛰는 건 보면. 동맥이고요. 네, 저기 저 까만 게 그다음에 신부정맥이고요. 이제 주 가지가 나오는데 그 이 혈관 모양을 직접 분자리 보는 시작 거죠. 부위가 많이 늘어나 있고요. 네. 혈관 모양을 보면서 어디가 망가졌는지 판막도 다 보입니다. 지금. 여기 좀 새는 소리가 나고요. 다시 한번. 지금은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리네요. 조금 약하게 네. 잡혔어요. 예. 여기 좀 확실하게 들리죠, 지금요? 예.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런 소리가 그래서 들려요.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요 파랗게 약간 보이는 가지가 기능이 비정상이면서 역류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늘어나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늘기 때문에 왼쪽 다리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군데군데 터져 나온 혈관하고 이 망상형 정맥류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거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박사님 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증은 아니죠? 그게 정도에 따라 다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정맥류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까 주부님처럼 조금 튀어나왔어요. 뭐 이건 정상인가 보다. 그런데 왜 자꾸만 저릴까? 그냥 내가 피곤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판막이 찢어지는 정도 구멍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정맥류를 1단계, 2단계 혹은 1기, 2기, 3기, 5기, 6기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그 정맥류의 정도, 어느 정도 심한 거에 따라서 치료법이 틀려집니다. 이런 경우는 정맥류 1기인데요.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해서 직경이 한 1mm 정도 된 게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잘 터져 있습니다. 굉장히 미용적으로도 안 좋지만 요때는 거의 증상은 없으세요. 단지 그 혈류가 이제 심하지 않으니까 요 정도 때는 간단하게 이제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해지면 2기가 정도 돼요. 2기인 경우엔 제가 이 별명을 붙였어요. 냉면발이다. 굵기가. 이렇게 해서 냉면발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3기가 되면은 조금 더 심해지죠. 요거는 이제 라면발이에요. 라면발. 꼬불꼬불하면서 점점 굵어지죠. 이 3기서부터는 저 조금 다리가 피곤하고 중압감이 있으면서 쥐가 잘 나고 뭐 쉽게 피곤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미용상으로도 안 좋네요. 미용상으로도 안 좋고 이제 실제로 피가 많이 고이게 되고 4기 같은 경우는 우동발이에요. 굵기가. 여러분들 드시는 우동발 굵기하고 똑같습니다. 점점 굵어져요. 점점 굵어지면서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더 굵어지는데 5기인 경우에는 손가락 굵기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이런 걸 그냥 방치를 했지만 요즘은 이제 치료를 하셔야죠. 저 정도 되면 치마는 아예 못 입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평생을 바지만 입으셨다는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다리가 드디어 합병증이 생겨 썩어요. 이렇게 썩고 염증이 생기면서 정맥류 꼬불꼬불한 게 오그라 붙어갖고 없어진 것처럼 돼서 흔히는 치료가 됐나 보다 자연적으로. 근데 그건 아니고 그 속에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저 박사님 보니까 상기서부터는 본인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하네요. 네,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요, 저 정도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증상이 어떤 게 나와요? 증상이 대부분은 이게 정맥류가 생겨서 판막이 망가져서 겉으로 나올 때까지 한 3기 정도 될 때까지는 6년에서 7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이 되니까 다 본인들이 적응을 해서 흔히 늘 이래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 증상은 점점 이제 증상이 처음엔 없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면 나는 아무 증상도 없이 단지 여기 보기 싫어서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세히 여쭤보면 다리가 무겁고 그다음에 쥐가 잘 나고 그리고 쉽게 피곤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오래되면 10년 정도나 20년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절염 또 척추 디스크까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서운 병이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볼 병이 결코 아닌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러면 하지 정맥류가 특별히 잘 걸리는 사람들의 어떤 원인 같은 게 있어요? 네, 원인은 대부분 이제 제일 큰 원인이 유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런 식으로 가계를 따지면 꼭 한두 분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약하게 판막이 약한 체질을 타고 태어난 게 유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분이 10분이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맥류가 있어요 하신 분이 4분이나 되세요. 3분 내지 4분. 그러니까 이제 가계력으로 판막이 약한 걸 타고 태어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직업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판막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쉽게 망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는구나. 네, 배려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의 부조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정맥류가 2배, 3배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월경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가 남성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이 한 3배 정도 더 잘 생기세요. 그래서 호르몬,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유전, 직업적인 거, 호르몬적인 거 그런 거고, 또 그 밖에 이제 뭐 살이 너무 많이 찐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아무래도 물론 옛날에도 네. 이 병이 있었지만 이제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네. 현대 사회로 오면서 더 많이 생겼겠네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식습관 변화로 해갖고 판막에 좀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학자들 많이 연구들 하고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판막이 약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아졌고 또한 이거 예전에는 죽거나 사는 병이 아닌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정맥류는 국민소득 15,000불 이상일 때 치료받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살게 되면서 웰빙 개념으로 많이들 이제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여러 병원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는 게 바로 정맥류입니다. 그 남녀 비율을 저희가 그래프로 좀 네. 준비했는데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임신 출산으로 하시면서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면 30대에서 60대가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10대, 20대는 적은데 10대, 20대 때 안 생긴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잠복기예요. 정맥류 잠복기라 판막은 새고 있는데 본인이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상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수한 그 검사 장비로 진단 장비로 해보면 판막 터진 걸 미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정맥류가 있으면 나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쯤은 검사 받아보는 게 좋죠. 그러면 자기 진단법. 네, 자기가 이제 정맥류가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 특별히 아파야 가는 게 병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이상하다 하면 이제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으로는 혈관이 비교했을 때 남들보다 많아요. 네. 혈관 분포가 많고 거미줄 모양으로 있을 때는 아, 정맥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혈관이 이제 정맥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꼬불꼬불한 거예요. 저렇게 라면발처럼 꼬불꼬불하면 이건 분명히 정맥류니까 빨리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관이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체질적으로 남자들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도 많지만 남들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리를 이제 올리고 있으면 누구나 좀 편안하지만 특별히 굉장히 시원하고 아우 나 죽을 뻔했는데 정말 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그게 정맥류에서 피가 거기 고여 있던 게 쭉 빠지니까 편안한 거거든요.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네, 이러면 이제 맞습니다. 네, 또 이제 다리에 피부병이 생기면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다 좋아지는데 네. 3개월, 6개월씩 계속 피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맥이 항상 꽉 차 있고 순환이 안 되니까 낫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의 증상이고 또 이제 다리가 자주 무겁고 자주 부어요. 남들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맥류 증상 중에서도 무겁고 붓는 증상이 있거든요. 네. 아, 혈관이 안 보이고 이렇게 네, 부는다면요? 안 보이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에 피가 꽉 차 있고 제대로 안 도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곤해진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정맥류이기 때문에 정맥류 전문 병원에서 진찰 받으시는 게 좋죠. 아니, 지금 제가 스스로 체크를 해봤더니 네. 뭐 튀어나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저 네. 딱 3가지가 해당되거든요. 네, 그럼 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거가 좋죠. 네. 이게 저 우문이긴 합니다만은 저 미리 이렇게 발견하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간단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이제 조기 치료가 훨씬 더 치료 방법도 간단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적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해져서 오면 그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네,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궁금한 게요. 예. 왠지 이 하지 정맥류는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비만인 경우 뚱뚱하신 분들이 좀 판막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아주 날씬하고 마르신 분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할 때 보면 막 일 잘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거 보면 막 핏줄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지렁이 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저분은 진짜 상모습니다. 참 일만 그런 거 보면은 이 하체 힘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노동을 많이 하거나 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하지정맥류 원인이 되긴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박사님 프로필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 미용 성형으로 명성을 쌓으셨는데 미용 성형 쪽에서 어떻게 하지 정맥류랑
바꾸신 것 같은데 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는지가. 어느 날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여자분이 오셨어요. 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혈관이 굉장히 보기 싫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없애주세요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주로 한 게 뭐냐면 쌍꺼풀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가끔 유방 수술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이렇게 미용 때문에 오신 거군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미용 때문에 왔었고 그분이 뭐 라면빨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맥류 1기 아니면 2기였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국내에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그거 왜 치료하는데 그러면서 다들 뭐 관심이 없어 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독일에 가서 이제 수술법하고 또 주사로 치료해서 보기 싫은 혈관 없애는 거 공부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그 수술하지 않고 이제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이라 그래서 그 주사로 치료를 하는 그런 것도 배워갖고 와서 이제 정맥류 전문 병원을 하게 됐죠. 그러면 예. 박사님께서 그걸 차리기 전에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의외로 국내에도 정맥류 환자가 무지무지 많았는데 병원에서는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분들 보기 바쁘니까 정맥류는 이렇게 좀 급한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는 건데 뭐 때문에 오세요? 여기 썩기 전에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었어요. 쌍꺼풀에 관심이 없었네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너무 바쁘니까. 썩기 전에 오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는 자를 때나 되면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수술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맥류가 심하면 전신마취를 해서 입원을 해갖고 전신마취를 해서 보통 4시간, 5시간 하는데 뭐 재발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귀찮은 질환이에요. 오면은 이건 뭐 좀 안 했으면 좋은. 그러니까 썩기 전에 오지 마시고 멀쩡한데 뭐 때문에 와서 수술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미워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거의 뭐 이 하지 정맥류 이쪽에서는 거의 선구자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창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예. 박사님께서 한 35,000명의 그렇게 많은 환자를 치료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우리나라 하지 정맥류 환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하지 정맥류 환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5%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 약 250만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네요. 예. 적지 않은 숫자네요. 네,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럼 다시 좀 본론으로 가서요. 예. 저는 치료법이 굉장히 궁금한데 저 아까 라면처럼 막 꼬불꼬불한 네, 거 네. 저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점점 굵어지죠. 그리고 점점 나빠지고 네. 다리 썩게 되고 합병 흥통도 아까 썩기 전에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썩는지가 궁금해. 썩게 돼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궤양이 생기고 다리에 이제 피부 변색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뭐 몰라서일 수도 있고 좀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방치를 하게 되면 예.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악화가 되나요?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야 될 피가 못 올라가고 다시 이 밑으로 자꾸만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피가 밑에서만 도는 것들이 꽤 있게 돼요. 그럼 그 윗부분은 안 돈다는 얘기예요? 윗부분은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가는데? 다시 쏟아져 내려오니까 정맥피라는 건 노폐물을 싣고 가서 콩팥에서 깨끗하게 걸러져야 되는데 밑에서 막 돌고 있으니까 이 속에 자꾸만 조직 사이에 더러운 것이 끼게 돼요. 끼게 되니까 피부염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고 그리고 피 자체가 맑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걸러지질 않으니까 항상 탁하고 하니까 우리가 책에 나오지 않는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어떤 분은 정맥류도 있는데 어깨가 무진장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치료하고 나서 어깨 아픈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피가 탁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놔두면 또 이제 한쪽에만 이게 생기지 똑같이 양쪽으로 정맥류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무릎의 관절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세요. 그리고 한쪽이 이쪽이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이쪽이 1kg 내지 2kg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도 삐뚤어져요, 자세가. 그래서 디스크의 원인도 되고.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점점 악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맥류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좋고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제일 좋죠. 본격적으로 좀 치료 방법에 예, 대해서 예. 좀 알아보죠. 네.
치료하면 저기 구멍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구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일일이 다 지지고 네. 또 일부는 좀 뽑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전후 사진이고요. 그래도 저게 많이 진보된 치료법인데 여성분들은 미니스커트 입는 게 소원이세요. 정맥류 환자분들은 언제나 난 짧은 치마 입어보나 그렇죠.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저러면 조금 힘들죠. 예. 그 과거 치료법인데요. 네. 그럼 현대에는 요즘에는 이제 저런 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아주 미형적으로 이쁘죠. 예. 예, 그 수술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네, 담아왔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경우는 뭐냐면 그 수술하지 않고 다른 혈관을 없애는 보이시죠? 저게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건데요. 주사를 놓음으로써 혈관이 그 자리에서 싹 없어져요. 예, 그 제가 저게 이제 독일에서 배워갖고 온 저거죠. 조금 있어 보시면 싹 지우개로, 네, 완전히 지우개로 지우는 듯한 그런. 어떻게 저렇게 되죠? 네, 좀 한 번 주사로 끝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한 번에 끝나죠. 예. 간단하네. 제가 저 치료를 보고 완전히 반해서 이제 이 성형외과 의사가 정맥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것도 없어지나요? 예, 저것도 없어져집니다. 오, 없어지네요. 네. 아니 거짓말처럼 싹 없어지네요. 상당히 신기하네요, 정말. 네, 주사 치료니까 네.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 입원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비교적 3, 4기 정도면 저런 수준으로 3, 치료가 4기는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요. 예. 그건 주판막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저건 1, 2기 때 주로 하는 치료법이에요. 네. 예. 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혈관이 망가졌을 때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지금 약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게 피부, 뭐가 흘러내리네요. 네, 네. 피부 속에 그 하얗게 보이는 게 약이 들어가는 건데 피부 밑에 1cm 정도 깊이에 있는 혈관을 치료하는 거예요. 초음파를 보면서. 그게 이제 초음파 유도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갖고 프랑스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네. 수술을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수술 전에 뭘 그리시는데요? 튀어나온 부분 치료할 부분을 이렇게 그려놔요. 왜 그러냐면 들어누우시면 다 없어져 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서 여기 정맥류가 있던 자리다 표시를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오른쪽에 사타구니 발부가 주 가지가 망가지고 또 곁 가지가 두 개가 다 망가진 거예요. 앞쪽 두 쪽. 이제 진단 결과를 설명드리는 거죠. 왼쪽은 괜찮으시고, 네, 이제 피가 나오고 다시 주사를 놓고 1.5cc. 수술하기 전에도 이제 미리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작은 가지들은 다 치료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재발이 안 됩니다. 지금 약 들어가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얗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잔혈관을 혈관 경화요법으로 해서 없애는 지워버리네. 지워버리네. 네. 싹 없어지네. 지우개로 지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요. 네. 지우개요법입니다. 지우개요법. 알기 쉽게. 예. 사실은 그런 말은 없지만. 자, 없어집니다. 네. 없어졌어요. 마술 같아요. 네. 아유, 저런 거 진작 받고 싶으시겠어요, 다들. 그렇죠. 예, 그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건 이제 수술하는 장면인데요. 네. 마술의 빛이라고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들어가서 지지고 나오는구나. 네. 레이저로 해갖고 저거를 속으로, 혈관 속으로 집어넣어서 혈관 안에 거를 지금 이제 불을 끄고 하는데요. 껌껌하게 해야지 레이저 빛이 보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레이저 빛으로 해갖고 쏟아져 내려오는 혈관 중간 부분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그 자리에서 오그라 붙어갖고 피가 아래로 쏟아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저게 레이저요법이에요. 그러니까 판막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냉동 수술요법이라고 해서 좀 레이저로 하기엔 조금 더 굵고 많이 망가진 부분이 저게 이제 냉동 소자인데요. 냉동 팁이 이렇게 들어가서 혈관을 얼리는 역할을 해요. 그럼 얼리면 또 그게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얼리는 얼려버리는 거죠. 예, 빛과 열과 또 얼음을 이용해서 치료. 현대 의학이 이제 여러 가지로 치료법이 개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주사 놓을 때 혈관이 싹 없어지는데 네. 박사님 연구하는 김에 여기다 놓으면 나 같은 주름살 싹 없어지는 거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가능. 있구나. 그 보톡스가 네, 아니, 박사님 뭐 갖고 나오셨던데요. 네네. 제가 보기엔 스타킹 같은데 이게 뭔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스타킹인데요.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우리 그 정맥류에서는 피가 아래로 아까 쏟아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쏟아진 거를 쫙 올려주는 특수 스타킹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 하면 여기에 이 발목 부분은 압력이 100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일반 스타킹 똑같습니다. 30이면 30, 여기서부터 끝까지 똑같은데 여기 100이 작용해서 100의 힘으로 졸려주고 그 위는 95, 90, 80, 70, 60 해서 이 위는 40 정도 돼갖고 밑에 있는 쏟아져 내려오는 피를 걸을 때마다 짜 올려주는 거예요. 쥐어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쥐어 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맥류 치료 전에 예방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치료 후에는 이제 수술했을 경우에는 저희 병원 환자분들은 3개월 신으시고요. 그리고 주사요법만 한 경우에는 1개월 신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별명이 뭐냐면 스튜어디스 스타킹, 혹은 또 이제 유럽에서는 귀족 스타킹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다리 많이 무거워하시는 분들 많이 신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다리가 아주 가뿐해져요. 그래서 나비처럼 느껴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정맥류에 있어서 혈액순환을 보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압박요법에 사용되는 그런 스타킹입니다. 신기가 쉽지는 않아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아주 쫀쫀하고요. 사실은요, 제가 좀 어디 출장 갈 때 비행기를 탔더니 옆에 계신 여성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킹을 신더라고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저희가 장시간 막 다리 붓고 이럴 때 이런 거 신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붓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 스타킹이라 별명이. 그럼 좀 의료상에서 저 스타킹을 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저 뭐 스튜어디스 스타킹?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 거고, 의료기상에 가면 정맥류 스타킹 그러시면 알아요. 금방 정맥류 스타킹 그러면 알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정맥류 전문 병원에서도 다 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다 수입품입니다. 그럼 조금 비싸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뭐 이런 건 안 되죠? 77 사이즈 입는 분이 44로 스타킹 신으면 안 됩니다. 늘어나죠. 네, 이게 늘어나는데 이 스타킹도 사이즈가 다 있어요. 그래서 스몰, 미디엄, 엑스라지 있고, 그다음에 키에 따라서 틀리고 그래서 이 사이즈 많이 잘 늘어나긴 해요.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그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맞춰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남자들 중에서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 많이 붓잖아요. 남성들도 이렇게 바지 밑에다 신어도 상관없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습관이 되면은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저도 비행기 장시간 탈 때는 항상 착용을 하거든요. 그럼 다리가 내릴 때 하나도 붙지를 않아서 너무 좋아요. 저 하지 정맥류 예방용으로도 예방용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치료 후에 회복을 굉장히 빨리 해주고요. 그리고 또 주사 치료하고 나서 얼룩덜룩해진 게 빨리 흡수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이거 치료법을 좀 봤는데요. 치료하고 나서 흉터는 많이 안 남나요? 네, 예전에는 뭐 이제 굉장히 심하게 칼로 많이 째고 그런 흉터가 심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자료는 안 나왔지만은, 근데 최근에는 굉장히 미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거의 흉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행이네요. 이제 이게 수술 전, 수술 후인데요. 최근 치료법인데 거의 칼로 짠 자국이 안 보이시죠? 이거 얼룩덜룩한 건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시고요. 그래서 점점 예쁘게 미용적으로 치료하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것도 굉장히 심했는데 예전 같으면 심한 칼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넓게 째고 그런데 점 몇 개 남고 굉장히 좋아지시고. 정말 심한데요, 저분은. 네. 완전 곱창처럼 튀어나와 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저 정도 되면 여성 굉장히 저게 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할 심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실제로 다리나 뭐 이런 허리 이런 데도 거의 다 관절도 안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거의 뭐 흉터도 별로 없고, 이분은 또 앞쪽으로 뭐 거의 우동발 수준인데요.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고, 저 정도 되면 여성의 입장에서 새로 태어난 뭐 성형수술이랑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 후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요. 남자분들도 반바지 못 입으세요. 저 정도 되면 굉장히 창피해서. 선생님, 또 전 궁금한 게요. 지금 저희가 주로 다리를 봤잖아요. 제 주위에서 이렇게 손 같은 데 이렇게 핏줄을 막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을 가끔 봤거든요. 손에도 하지 정맥류가 생겨요? 손에는 사실은 그 하지 정맥류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손등 혈관 확장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병적인 건 아닌데, 얼굴은 우리가 파운데이션 바르고 화장하고 뭐 이쁘게 하면 다 캄프라치가 되는데, 손등은
화장을 해도 튀어나온 혈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연세가 한 50대시는데 손을 감출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내 혈관을 보고 내 손등을 보고 70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막 충격받으셔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미용 치료를 해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것도. 이제 혈관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할 부분에 있어야 되지만 저런 식으로 튀어나온 경우에 보시면 뭐 30대라도 굉장히 창피해 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뭐 다 이제 많이 옷도 벗고 다니는데 저러니까 누구 엄마 그 남자 손 같아. 손이 너무너무 징그러워. 그러니까 충격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전이고요. 치료 후 사진 보여주세요. 한쪽 손을 먼저 한 경우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 확 차이가 나시죠. 오른쪽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갖고 팔찌를 또 끼신 거 아니에요. 나 이쪽 수술해서 이뻐졌어 이거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 같은 게 손등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치료법도 하지정맥류랑 같은 방법이 예, 있습니까? 일종의 이제 치료법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네. 박사님, 저는 이거 확장증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뭐 남성분들은 그다지 이제 심한 확장증은 아닌데 이렇게 해보면 유난히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징그럽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받으시면 뭐 미용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뭐 지금 뭐 치료법도 알아보고 수술법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운동으로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평상시에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혹은 있는 그 체질인 경우 부모님이나 누가 가족분에 있을 때는 스스로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판막은 일단 망가지면 다시 정상으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화시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운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런 식으로 하지정맥류는 항상 다리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 고여 있던 노폐물도 잘 빠지고 그리고 환자 본인도 굉장히 편안해서 다리가 시원해진 거예요. 항상 무겁고 이상하게 무지룩하고 쥐도 잘 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막 뻐근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없어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누워있지 마시고 이렇게 다리를 쭉 들어 올리세요. 90도까지 올려서 무릎을 꼬부려 주시는 거야. 꼬부렸다가 다시 또 폈다가 또 쭉 올리셨다. 그러면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쭉쭉 빼서 심장으로 보내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다리 건강에도 좋고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여성들의 의상을 보면 레깅스 스타일 또는 뭐 이제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스키니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뭐 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의상들은 어떨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 정맥학을 하는 의사들은 별로 권하지를 않는 것이 제가 그거를 만져봤는데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는 스타킹은 쥐어 짜주니까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래서 꽉 세게 짜주고 느슨하게 하니까 혈액순환이 되는데 레깅스나 이런 거는 똑같은 압력으로 꽉 해서 해주니까 여기를 꽉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콜셋 같은 거 꽉 입어갖고 이제 살이 찐 거를 어떻게 해서도 안 보이려고 그냥 힘을 써갖고 꽉 조여서 입잖아요. 그러면은 정맥이 이제 압력이 약한데 그게 망가져 버려. 이게 꽉 눌려서 순환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멋도 멋이지만 다리의 건강도 생각해서 약간 느슨하게 입으시든지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평소에 어떻게 좀 건강 관리를 해야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오래 서 있는 자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같으면 계단을 일부러 이제 1시간이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엘리베이터 자꾸 좋아하지 마시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그다음에 쪼그려뛰기 군대에서 막 뭐 하는 거 쪼그리뛰기가 굉장히 정맥 피 짜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토끼팀 아시죠? 토끼팀 그거 가끔씩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주부님들은 이 집안에서 오래 서서히 그 싱크대에서 서서히 일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쪼그리뛰기 해서 내가 군대 갔다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금 걸어주시면 쭉쭉 짜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쉴 땐 다리 올리시고 그러시면 아주 좋아요. 윤 선생님도 공연 오래 하시고 그러시면 이 종아리 같은 데 아프시죠? 나는 그 마당 놀릴 때 꼭 필요한 게 그저 뭐 이거요. 스튜어디스 스타킹 꼭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과거 하지정맥류 이거 사실은 우리가 병명도 몰랐잖아요. 우리 시골에 살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술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다행이라는 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 몰라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1기나 뭐 한 2기 정도 되셨던 분들인데 모르셨던 분들은 아, 내가 하지 정맥류였구나 하고 이제 좀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사님 네.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제 예. 정맥류를 이제 쭉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안타깝냐 하면 네. 너무 심해서 오신 경우에 이제 치료가 좀 어렵고 본인이 고생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 건강도 많이 나빠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정맥류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조기 진단 받으시고 조기 치료를 받으시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다리, 미용적인 효과도 있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해드리는 게 아름답게도 해드리지만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다리, 그러니까 미용과 건강을 동시에 찾는 거죠. 하지 정맥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박사님, 미용 성형에서 하지 정맥으로 오시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여성한테 어떤 새로운 생명을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성. 아니 여자한테 치마를 못 입는다는 네, 건 정말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거든요. 네. 예. 앞으로도 좀 하지 정맥류 쪽으로 계속 좀 노력해 주셔서요. 네. 여자들 좀 많이 예뻐지게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